결국 전출이가 죽으며 극도의 긴장감을 천회장 불어넣고 상호의 전 남편이야. 뭐? 조금씩 긴장감을 풀기 시작하더니 결국 루즈한 느낌을 끌고 마무리되었죠. 또한 루즈한 느낌을 알고 있었는지 8과 선공개 영상마저도 10-11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과는 마지막 화를 위한 가지치기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선공개 영상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숙은 전출과 살기 위해 회장이 죽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회장의 계략으로 인해 전출이가 죽게 되며 부고 소식을 관석에 의해 듣게 되고 시신을 수습하지 않은 모습에 의아함을 느끼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전출에 대한 뒷조사와 동시에 만약에 누가 살인교사를 했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하지? 관련 자백이나 뭐 증인이겠죠. 증거품이나. 타살 의혹까지 생겨나며 고조된 분위기와 갈등을 조성시키고 있죠. 또한 천 회장이 쓰러짐으로써 캐릭터가 강한 정숙이 더욱 높은 몰입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8과는 용두용미를 위한 작업으로 보여지는데 얘가 살았으면 이렇게 됐잖아 하는 요소들을 클라이맥스에 다가오기 전 배제시키는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희동은 돈보다 사람을 택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사랑을 위해 사람 대신 돈을 택하며 이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정숙의 임신이 밝혀지며 결국 엇갈리게 될 것이라 차근차근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공개 영상 분석으로 들어가 보시죠. 와 그러게 이거밖에 안 되는지 설명할 사람이 나온나. 부산으로 데려간 줄 알았던 김 교수가 골동무리 설득에 성공하며 작업장으로 와서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모두 입을 함구하자 덕산이 깽판치기 시작하며 그와 마지막에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을 물건이 다 거가 있는데 혼자 갖고 토끼면 어찌. 에헤이, 아 열쇠가 여기 있는데. 보안마로 깨부면 다 떨어지는 것 아니오. 그러네. 오득이며 배신을 하라고 말을 하는 듯 보이는데 하지만 그럼 이제 우리 둘이 반반합시다. 떨거지들 필요 없잖아요. 그 시각 커피숍에서 만난 관석은 더 큰 배신 제안을 듣게 되고 또한 명동 사치시장을 해결해달라는 듯 보이죠. 전에 일 하나 더 해주겠어? 천 회장에게서 정숙을 처리해달라고 연락을 하는 건지 명동 사치시장을 처리해달라는 건지 해당 부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누가 시켰니? 사모가 시켰어. 사모라는 말을 보아 회장의 부탁이 정숙이 처리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관석은 목숨을 담보로 명동 사치시장을 해결하고 그렇게 필생즉사 필사즉생을 시전하고 돌아왔는데 부산 김 교수가 건달들 데리고 와갖고 싹 다 털어가시오. 뒤를 몰래케 따라가고 있던 김 교수에 의해 도자기 위치가 발각되어 모두 뺏긴 뒤 도착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명동을 갔을 때 관석이 연락을 받지 않자 오한마로 깨부신 뒤 보안마로 깨부면 다 떨어지는 것 아니오. 그러네. 송 사장을 통해 정리하려는 듯 보이죠. 하지만 배신에 배신을 더한 김 교수가 다 가져간 듯 보이고 뒤늦게 도착해 털린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릇이 어떻게 됐다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바로 부산까지 땡기자. 트럭에서 도자기를 실어 나르는 모습에서 황 선장과 송 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짧은 영상의 모습을 통해 김 교수가 총을 쏜 직후 차로 갖다 박으며 3명의 몫은 챙겨달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곧이어 천 회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천장 쪽에 아무것도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천 회장의 언급을 보아 천 회장의 부탁이 도자기를 정숙에게 말고 자신에게 달라고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천 회장에게 다이렉트로 팔려고 했으나 잡혀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듯 보이는데 영장의 내용을 보시면 비자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의원과 대화 당시 금고가 3개라는 말과 총 3개의 금고가 있는데 돈이 묶인 통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전출이의 복수를 영장으로 대신한 걸로 보이죠. 또한 은행에서 회장님 때문에 부채를 상환 안 시키고 있다는 말에 어디까지나 회장님을 보고 빌려드린 거니까. 살려둔 채로 감옥에 박아넣으려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장면에서 트럭에서 도자기를 내리고 배를 통해 부산으로 옮기려는 듯 보여지는데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고 살려준 홍기에 의해 벌구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서해 잡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동무리가 그 틈을 타 부산으로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이 레이더에 걸린 듯 보여지고요. 해상 레이더에 걸린 골동무리를 그렇게 해경과 출동하여 정찰을 거부하자 배로 충돌시키고 저지하며 어차피 배가 침몰되면 다시 발굴해야 되는 상황을 설득시켜 옮기는 와중 폭발로 인해 누군가 사망한 듯 보여집니다. 오른쪽을 자세히 보시면 이전 영상에서 나온 손 들고 있는 무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각 희동은 돈을 가지고 도착하여 돈으로 선자를 다방에서 빼내는 듯한 돈 던지기를 보여주고 관석도 이제 수긍한 듯 일 마무리만 남았다는 말을 하며 이제 우리 마무리 줘야지. 마지막 일을 한 뒤 보내준다 하고 마지막 일인 도자기 인양만 남았는데
거래 중 사고를 끝으로 관석이 죽음 또는 수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차에 매달린 게 사고를 막으려는 희동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정돈된 머리를 보니 시간이 좀 지난 듯 보이고 자신의 배의 아이가 너의 아이야, 선자랑 결혼하려 했니? 배신을 강요하는 느낌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전출의 죽음의 단서를 찾아 관석이 수감시킬래 결혼할래 라고 협박하는 확률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법 아직도 몰라. 마지막, 저의 최애 개인 복근이 TMI입니다. 웃는 자가 인류라고 했던가요? 복근이는 항상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냥 운이 좋게도 일본인이 준 500만원짜리 총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금으로 만들어가 500이 넘는다. 돈 못 받는다 했을 때도 혼자 웃고 있는 진짜 광기를 보여주는데 이 작품 중 돈을 번 최대의 수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복근이가 총을 금은방에 팔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파인 촌띠기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하루 수요일 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무비였습니다.